전해드린 것처럼 친야 성향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라고 보장해 줘야 합니까?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기에 어떤 권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을 기회조차 박탈합니까?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치 않다. 유가족들 중에서는 실제로 명단이라든가 사진이 공개가 좀 되고 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국민의힘에서는 유가족 동의 없는 공개는 2차 가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족 협의체가 이제 구성되지 않아서 이제 동의를 못 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명단을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의 주체, 이건 뭘 이제 사망자고요. 이름을 공개했으니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그런 개인정보 공개는 위법이죠. 그리고 뭐 사망하셨으니까 유족들이 이제 개인정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분들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사자 명예훼손,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건 잔인한 행위죠. 유족의 동의도 없이. 유족들이 지금 가장 슬픔에 쌓이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망자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부모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심정이겠지요. 그런 분들에게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명단이 공개돼 버리면 다시 한번 트라우마가 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뭐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매체들이 언론들이 또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배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유가족들의 그런 정신건강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살아도 산 그런 느낌이 아닐 겁니다. 자식들이 죽었는데 해가 뜨고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듯 세상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좀 원망스러운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이와 같이 정말 정치적 테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잔인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정의당 그리고 민변, 자 이런 그 진보 단체 그리고 진보 정당에서도 자 이렇게 명단을 공개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잘못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피해자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도리죠. 예. 그래서 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행동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족이 지금 그 유명을 달리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게 만약에 자식이다 그러면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부모는 땅에 묻을 수 있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지 느낌조차 없을 분들이에요. 그런데는 위로도 위로가 아니거든요.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받는 에너지조차 발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채 파악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행위다.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물론 뭐 명단 공개는 적절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도 뭐 일부 유가족들은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역시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약간 이렇게 명단 공개를 두둔하는 모양새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글쎄 뭐 형식적으로는 이제 뭐 유튜브 매체, 뭐 인터넷 매체 좀 뭐 또 민들레인가 이것은 좀 참가를 준비 중이라는 거죠. 예. 이런 데가 했으니까 그걸 뭐 민주당과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민주당이 또 한 건 아니니까요. 그것이 뭐 민주당이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명단 공개를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명단과 영정을 얻어라, 뭐 이렇게 해서 분향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민주정부 부원장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민주당도 원하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민주당이 정말로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있다 얘기한다면 이 문제는 반대하는 성명을 번씩 내야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꼭 해야 한다면 유족들의 명단을 들고서 유족들에게 일일이 동일을 거둬서 그와 같은 걸 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유족들 중에도 명단 공개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추정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두둔하는 건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도 또 일각에서는 일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예전에 이제 뭐 국가적인 대형 참사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당시에 희생자, 사망자 명단을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공개를 했던 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그것과 유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가 뭐 어떤 참고가 되고 그게 뭐 사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일단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진짜로 유가족 중에서 뭐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절한 어떤 논의를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건 그분들이 가장 중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공식 입장을 좀 존중해 주는 게 맞겠다. 공식 입장은 그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전제로 한다.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뭐 몇몇 사람들이 뭐 실수한 부분은 있지만 공식 입장을 좀 알아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어쨌든 뭐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가족들을 돕는 방식은 조용히 정말 그분들을 중심에 놓고 헤아려 가면서 그런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정치권에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과거에 있었던 언론의 희생자 사망자 명단 공개는 유가족을 찾기 위한 과정이고 지금 이거는 유가족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명단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다른 참사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종자가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에게 이런 명단을 공개하거나 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이런 언론들도 그렇고 분별 없이 막 보도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 희생자들이나 가족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킨다. 그리고 온 국민이 그걸 보면서 정말 상당 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언론 단체에서 재난보도 준칙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희생자나 이런 유가족들의 얘기를 무분별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자율적으로 지금 보도 준칙이 된 거예요. 정부에서 뭐 하라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더 탐사나 이런 매체에서 공개하면서 뭐 정부에서 마치 공개를 막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 여야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그 환자 집에 찾아가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어떻게 됐든 그건 말이 안 돼. 목에 튀어요. 김건희 여사의 봉사와 사랑의 손길마저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하며 추악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이 국위 선양을 위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을 해줘야 된다.
예, 이 배우자의 공식 일정인 앙코르와트 방문 대신에 이 심장병을 앓는 소년의 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고 여당에서는 이게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정말 증오와 저주의 정치, 갈등뿐만이 아니라 증오를 부추기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이 돼서 예. 정말 논평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전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하시면 그냥 공식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날의 공식 행사에 따라서 참석을 하고 튀지 않는 행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건 개인적 생각이고 첫 번째로 이제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적한 게 뭐 왜 그 나라에서 얘기한 그 나라에서 마련한 공식 행사는 참석하지 않고 저렇게 했느냐인데 알고 보니까 뭐 한 절반 정도가 영부인들이 참석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개인적 일정을 소화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예. 그것이 전혀 문제될 일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공식 행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전혀 문제 없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뭐 가난을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다. 뭐 왜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걸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기부를 유도하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런 식의 좀 뭐 원색적인 비난이긴 하지만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것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느냐?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유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홍보하는 이유가 그런데 홍보를 통해서 혹시 비판을 받더라도 결국 기부를 유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영부인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그 아이가 이제 심장병 치료를 우리나라에서 받게 됐다면서요.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연예인이나 뭐 영부인이나 공적 지위를 있는 사람들이 결국 본인의 그런 어떤 유명세를 이용해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말 뭐랄까 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기고 저주해야 하는 그런 언사를 펴는 것보다는 예. 네, 뭐 저런 걸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말하는 사람도 품격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국격이 올라갈 텐데 왜 저런 걸 굳이 저렇게 비난할까 하는 생각이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아까 개인적으로 이제 공식 행사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앙코르와트 공식 행사 참석했다. 그러면 야당에서 박수 쳤을까요? 왜 이태원 참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기 가서 희낙락하고 있냐? 관광지 가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런 야당의 반응을 보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적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공식 일정을 따라가서 유명 관광지의 일정을 소화했어도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리 경쟁을 하는 상대지만 상대가 하는 일을 일단은 선의로 먼저 봐주는 좀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병자 가족들 그리고 그 병자를 위한 이 성과가 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먼저 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거는 좀 약간 과도하게 정치적 홍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충고를 해주면 돼요. 충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다. 좋았지만 이렇게 좀 누가 봐도 뭐 오드리 헵번의 사진을 약간 뭐 이렇게 따라한 것 같은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오히려 그 진정성을 해칠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점잖게 충고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정치가 좀 그런 품격 그래야 국민들이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자신의 생활도 좀 더 이렇게 바르게 가져가지고 그러는 거지 저렇게 싸우는 것만 보여주면 국민들은 저렇게 뭐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도 싸우는데 뭐 우리쯤이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줘야지 자꾸 상대방을 공격하는 어떤 그걸 통해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정치 이게 적대적 공생이잖아요. 가장 안 좋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랬든 저랬든 먼저 선의를 봐주고 그다음에 좀 더 조언 내지 충고를 할 게 있다면 조언과 충고를 보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교수님 지금
처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숨은 내조를 지향을 하면서 그렇게 썩 드러내지 않는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었는데 점점 이제 일정들을 늘리고 활동들을 외부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심장병 어린이를 찾아간 것을 비롯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뭐 한국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행보는 어떻게 하고 보십니까? 영부인으로서 당연한 일상적 활동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튀지 않게 야말로 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뭐 그런 행보는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일상적으로 영부인이 당연히 담당해야 할 그런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나 또 정말 뭐 다른 진영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증오와 저주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일상적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보 기법에 있어 아까 김상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그 부분을 부각해서 그걸 부각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드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